내신이 부족해도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요. 66개 학과니까 자기 성적이 부족했던 학과 선택을 좀 잘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전과를 할 수 있고 복수 전공도 가능하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UA 평가연구소의 저는 이만기 소장입니다. 오늘은 UA 온튜브 저희가 멀리 원광대학에 찾아왔습니다. 입학관리처장인 서정석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원광대학에 올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훌륭한 인재로 원광대학에 자랄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은 성함대로 정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마스크를 저희가 써야 되는데 저희가 들어올 때 체온도 다 제고해서 지금 보면 이 스티커가 붙였잖아요. 이 스티커가 무결점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관리처장 맡은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3월 1일부로 맡게 되어서 석 달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처장님이 체육학과 교수님이셔서 건강하게 여러분을 이끌 것 같고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대학이 힘들고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요즘에 대학교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원광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면서 보니까 입학 홈페이지에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 그리고 세계가 다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이렇게 비대면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선은 입시 홈피를 대폭 개선하고 있고, 교수님들도 그리고 재학생들도 미래의 원광인이 되는 고교생들에게 질문 등을 답변할 수 있는 피플 허브라고 하는 것들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급, 고교 학급에 간식을 보내는 이런 이벤트들도 진행하면서 홈피에 대한 업중을 이루어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MZ 세대들이 폰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튜브에 관심이 많고 해서 저희가 업체도 선정해서 향후 한 50여 편 정도 학과도 그렇고 단과대학도 그렇고 유명 인사들도 그렇고 입학 공부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수험생들이 이제 포노 사피엔스라서 전화기 없으면 못 사는 친구들인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 교수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 입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경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학교는 수시 모집의 한 88% 이상을 지금 할애하고 네. 있어서 수시가 크게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그리고 실기 특기자 전형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통 하면 면접을 다 생각하게 되는데 저희 학교는 어쨌든 면접도 있는 학과도 있지만 주로 네. 서류로 평가하겠다라는 게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학 계열은 면접과 서류를 동시에 하기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과들은 서류 전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약학과를 이제 원래 신입생부터 받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상위권 학생들이 또 약학과에 지원할 걸로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학교에 이제 창의공과대학의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26% 이상이 이 단과대학에 있어서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이러한 창의공과대학 소속 학과들이 신산업 중심 학과가 많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이 면접에 대한 부담이 클 것 같으니까 면접을 없애준 그런 전형이 있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광대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한의대, 치대 이런 의학학 계열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대학으로 소문나 있는데 문과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으로 유명하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네, 올해도 역시 소장님 말씀대로 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의학과와 한의학과의 문과 학생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두고 있지만 기존과 같이 우수한 문과 학생들을 과에서 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문과가 통합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과 애들에 대한 범위는 넓혀져 있는 것이고 들어오긴 여전히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수능 최저를 국수 0, 과탐, 사탐 평균, 그 중에서 수학 포함해서 평균 등급의 합이 6이내 정도로 잡고
있는데 수학 선택자들 중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학과를 지원한 경향도 하나의 정의 관심사가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입시 업계에서도 사실은 그게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친구들이 문과 쪽으로 지원했을 때 어떤 양상이 벌어질 거냐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어 있고요. 올해 또 최고의 관심사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대거든요. 약대. 네. 약대가 어떤 영향을 줄 건가? 처장님 보시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까지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의예과나 치의예과, 한의예과 등에도 약대의 금년에 신입생 선발이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특히 아마 그래도 치의예과하고 한의예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학생들의 경우 이제 교대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대를 졸업하면 약사 자격증을 갖추게 되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에 있어도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치안에다가 약학까지 이제 신입을 뽑게 되다 보니까 서울의 뭐 수도권에 뭐 자연대나 아니면 공대나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광대 약대 선발이 사실 나비효과를 일으키면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영향을 끼칠 거예요. 군대 쪽.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오래간만에 이제 약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약대도 약대지만 다른 대학 약대하고의 어깨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데. 약대 교수님들하고 최근에 전형에 대해서 좀 네. 상의를 나누었었는데 약대를 졸업하는 약사들의 인재상을 고려하면 또 뭔가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투입이 되면 입시의 공정성이라든지 지원을 이제 주저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약대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전형을 만들고자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원광대 약대의 위치가 어디가 될까는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약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거의 이제 완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치약 한으로 하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요.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원광대학에 소프트웨어 열린제 전형이 있습니다. 추세에 맞는 전형. 이 전형은 어떤 전형입니까? 우리 대학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 20억 정도를 창의공과대학에 있는 공대 학과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한 목적을 두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재를 잘 기르고 거기에 맞게끔 잘 가르쳐서 나라의 인재가 되게끔 만들고자 학생부 종합의 모집 단위를 두고 있고요. 전형이 잘 자리 잡도록 강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전형은 주로 어떤 친구들이 지원했으면 좋을까요?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컴퓨터나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했던 친구들이 이러한 전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미 커리어가 쌓인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잘 배우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잡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원광대에 들어오면 좋은 게 요즘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몸값이 천정부지예요. 네이버 등 포털들이 싹쓸이해 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좀 날리니까 전망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연관지어서 이제 정부가 고른 기회 전형을 늘리라고 대학에다 광고하고 있잖아요. 원광대학도 많이 늘렸죠.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전체적으로 국민이 잘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게에서 이렇게 소외되는 대상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원광대학교는 1946년도에 개교 이후에 이 지역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선두주자로도 가고 있지만 이 주위에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또 이 지역의 인재로 잘 성장해서 이 지역의 어떤 향후의 어떤 미래를 책임질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더 확대를 하고 뽑고 있고요. 또 이 지역 인재의 경우도 금년에는 222명인데 내년에는 230명 정도로 늘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회 전형을 좀 늘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관리처가 이제 전형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에 원광대 입학관리처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전형을 설계했다라고 강조할 만한 게 있을까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대학에 가장 적절하게,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이 손쉽게 지원하고 그런 학생이 또 들어와서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시에 많이 뽑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의 경우는 반영하는 교과목이나 그리고 진로 과목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의 배점들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은 역시나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제 아마도 뭐 좀 변경된 게 있죠. 수상도 한 학기 이내이고 네. 또 글자 수도 축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그러면 좋은 정보들을 뽑아서 우리 학교의 철학에 맞는 그런 학생을 뽑을 건지를 고민해서 반영하고, 예, 그런 부분들을 전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전략을 짜면 원광대학에 들어오기 쉽다. 뽑는 사람 입장에서 예. 팁을 준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학교가 이제 66개 학과가 있어서 아마도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가장 장점은 최상위권 학교 학생부터 중하위권 학생까지 올 수 있는 대학이다, 이런 표현을 그렇죠. 쓰는데, 어쨌든 그 입시 결과가 이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시 결과보다 교과 성취도가 높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66개 학과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학을 들어올 때 자기 성적이 부족했던, 아니면 학과 선택을 좀 잘못한 경우도 있을 텐데, 들어와서 얼마든지 전과를 할 수 있고 복수 전공도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전략이 되겠고, 또 문과이과에서 뭐 이렇게 교차 지원에 대한 감점이라든지 불리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광대만이 갖는 좋은 지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모든 과가 없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의치 한의외과만 자기소개를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사이트에 보면 이제 각 대학들이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네. 가끔 저희가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이 대학은 이게 사실대로 공개한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대학들도 가끔 있거든요. 네. 원광대학은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제가 처장이 된 이유는, 제가 뭐 운동도 한 사람이지만 페어플레이를 제일 강조합니다. 팀워크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짓 정보를 제공은 한 게 없을 걸로 당연히 확신하고 진행을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럭비를 막 하시고 그랬는데 이건 럭비 선수 출신이 아니라 무슨 달변가 출신 같습니다. 말씀 상당히 잘하셔서 가장 어려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차장이 보시기에 우리 대학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학과는 이런 게 있다.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거든요. 예. 사실은 말씀 잘못하면 동료 교수님들 사이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 수험생들은 궁금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관리차장으로서 우리 원광대학에서는 이런 과가 전망이 있을 것 같다 네. 하는 과가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원광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곳도 이제 창의공과대학에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정부에서 발표하기로 앞으로 미래는 이러한 그 동력으로 우리나라는 살아갈 거다라고 한 그런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이라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 내의 창의공과대학에서는 그러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토대로 학과를 많이 만들었고요. 다 소개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게 뭐 화학융합공학과라든지 탄소융합공학과라든지, 아니면 좀 전통적인 다리와 댐과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토목환경공학과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부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네, 뉴스에 많이 나오는. 예. 거기서 이제 탄소나 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만든 과이기도 하고, 특히 전라북도가 탄소 소재 특화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대거 입주해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과를 졸업하게 되면 취업이 또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토목환경공학과 같은 경우도
전북에 이제 혁신도시가 있는데 LX라고 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환경공학과 졸업생이 무려 6명이나 이렇게 취업하는 아, 대단하네요. 예, 이게 뭐 지역 인재 전형 뭐 한 30%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66개 학과 다양한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학과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망학과에 체육교육과는 없습니까? 예, 뭐 굳이 제가 뭐 체육교육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친구들이 와서 또 훌륭한 체육교사가 되고 그런 친구들이 몸과 건강한 그런 학생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친구들이 또 좋은 국민으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정부에도 지역대학 육성법 입법 예고를 제가 봤는데, 네, 그러니까 공기업도 사실은 그 지역 출신들을 우대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네, 네. 사실은 아까 우리가 면접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다양한 면접이 있겠지만 원광대에서 가장 중시하는 면접의 키포인트는 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체육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의 수준이나 언변이 좋고 나쁜 거를 좀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저희 원광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들도 저희 대학이 다른 대학과는 좀 달리 도덕대학이라는 닉네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마음을 잘 읽어내는 능력도 좀 남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면접이 있는 서류 면접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면접을 통해서 뭔가 역전을 시켜보려고 하는 네. 뭔가 만을 해보자는 욕망이 큰데 원광대학은 면접으로 당락이 바뀌는 사례가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별로 없나요? 특히 면접이 있는 그러한 학과의 경우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학과일수록 서류에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의 어떤 가중치라고 할까 면접의 어떤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서 서류와 면접이 합쳐져서 당락이 많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입시에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서 저희들이 입시 업계에서 볼 때는 내신의 영향력 자체가 예전보다 올라갔을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소장님 말씀이나 예견이 뭐 크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면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학생이 가진 제스처나 준비 자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정성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평가하려고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내신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내신이 안 좋은 사례인데 우리 학교에 붙었다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내신이 부족해도 역시 면접이라든지 서류에서의 어떤 전공 관련 활동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가 아마 합격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의 불리함을 면접으로 뒤집었다. 예,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이제 고3 친구들은 한 학기에 수상 경력을 하나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상을 체크해야 원광대학에 들어오기 쉬울까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그 개인이 갖는 학생 개인이 갖는 상장은 다양할 거고 그 친구가 또 어디를 지원할 거에 따라서 아마 정해야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예과에 간다고 치면 5개의 수상을 전부 다 수학과 경시대로만 쭉 쓸 거냐? 네. 아니면은 의사니까 한두 상을 인성과 연관된 상을 집어넣을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네. 관심사긴 한데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전략을 할 거냐 하는 건 사실 그 수상 경력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히 알아서 담임선과 협의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걱정이 그겁니다. 고3들은 한 학기에 하나만 체크하게 돼 있는데 졸업생은 몽땅 수상 경력이 오기 때문에 이걸 네.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이건 교육부가 좀 길을 터줬으면 좋겠는데 올해 하여튼 뽑을 때 그 수상 경력 때문에 대학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는 합의 혹은 협의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광대학 같은 경우에 의치한 약이 네. 워낙 강세인 대학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런 친구들은 수상 경력 하나 둘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잘 논의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원광대를 지원할 친구들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언 이런 걸 좀 하나 해주시죠.
네, 더운 여름을 잘 우선은 견디고 버티고 해야지 본인이 평생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을 줄 그러한 좋은 대학과 대학 학과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광대학교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선은 어쨌든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우선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광대학교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또 다양한 학과들에서 본인이 관심을 갖는 어떤 과들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또 저희들은 공정한 입시를 준비하고 또 많은 학생들에게 원광대의 좋은 점들을 많이 알려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렇게 준비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광대학에 저도 사실은 몇십 년 만에 와봤습니다. 와보니까 역시 캠퍼스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원광대 캠퍼스에 와서 한번 누려보시고요. 아무쪼록 교육 잘 받으셔서 좋은 일꾼으로 거듭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원광대학에서의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